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 중에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 뭘까라고 할 적에 다양한 개념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교재에서는 국민연금,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령, 폐질, 사망 등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미리 보험료 등에 의해 재정을 마련하였다가 사고 발생 시 주어지는 소득 보장제도이다. 자, 우리가 사회보험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보험은 방식은 보험 방식이죠. 보험 방식.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목적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라고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사회보험은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어요. 사회보험의 유형으로서는 우리 보면 앞선 시간에 본 것처럼 법률 제정 순서나 또는 시행 순서로 쭉 내려오면 먼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5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건강보험은 당연히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 나이가 들었을 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고용보험도 역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죠. 실직자가 되었을 때 애를 낳거나 애를 기르는 과정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계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이지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의 경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데,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요양급여 실시하죠. 이건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그런데 요양급여를 받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소득 불안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생계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 휴업급여를 제공하죠.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이런 모든 것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지요. 그래서 5대 사회보험을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온 것처럼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그 중에 모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비해서 산재보험은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을 모두 병행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연금은 바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겠어요.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다음에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금제도의 필요성. 자,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또 직영연금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금제도의 등장 배경은 연금제도의 필요성. 당연히 노령 인구의 증가죠. 또 가족 구조의 변화. 옛날처럼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 보편화된 시대에서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자, 이것이 바로 노령연금을 등장시킨 바로 그 배경이 되겠어요. 우리는 노령연금을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노령연금에 관련된 것은 1889년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중에 노령폐질연금이 있고, 1908년 영국
이 법제사에서 보면 1908년에 노령연금법이 있는 것처럼 1935년에는 미국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보험에 노령연금 제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러죠. 그 등장들이 모두 노령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 변화, 그로 인한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이런 가족구의 변화도 있지만 산업화, 또 그런가 하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의 등장. 자, 이런 것 등은 결국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등장 배경을 만들어 왔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연금제도의 등장 배경을 이렇게 노령, 거기에 보면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와서 가족구조와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하여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인 인구수의 증가로 그로 인한 노인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였다. 노인 부양, 도시화 핵가족으로 인하여 노인 부양이 곤란해졌다. 뭐 이런 등등이 쭉 나와 있으면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경제적 성장의 결과 국가의 재정 추출 능력은 대폭적으로 향상되었고, 그래서 국가는 이로 인해서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금제도의 기본원칙이 쭉 나와 있지요.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연금제도의 기본원칙은 강제성이죠. 강제성. 국가가 법에 의해서 강제를 하는 제도가 되겠어요. 또 연금제도는 그래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그래야 소위 보험의 위험분산에 대한 위험분산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가진 자,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는 자, 재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들은 가입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위험 발생률이 높은 자, 가난한 사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회적 위험에 언제나 직면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깨잘깨잘하면서 위험 분산의 효과가 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법으로 강제해서 누구나, 특히 기여도가 높은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가입하도록 하고 소득비례 각주를 통해서 재원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성. 또 중앙정부의 독점 운영. 물론 사회보험 자체가 그렇죠. 사회보험 자체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독점 운영되는 시스템 운영되는데, 독점 운영. 거기 보시면 연금제도 보면, 연금제도는 보편적 적용을 위해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모든 국민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위험 분산의 효과, 그래야 소득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따라 연금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내셔널 미니멈, 국민 최저선의 보장. 국민 최저선의 보장을, 이때 국민 최저선의 초저는 한선 초저라고 그랬죠. 아무리 못 주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 이상은 갖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거기서 연금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즉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민 최저선이라고,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연금급여 수준에 대한 결정은 형평성과 적절성의 문제지만 수혜자의 실질적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에 3번에는 문장을 4줄로 했지만 사회적 적절성. 연금제도는 사회적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금제도는 고소득자는 고부담, 저급여로, 저소득자는 저부담, 고급여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고소득자는 고부담,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급여를 받을 적에는 낸 거에 비해서는 좀 서운하게 받아가도록 하고, 저소득자는 저부담일 수밖에 없지만 급여를 받아갈 적에는 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가져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양극화가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 공평성에 의해서 낸 만큼 가져가야
사실은 맞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공평성을 어느 정도 양보해서 사회적 적절성에 보다 큰 비중을 가지고 운영돼야 된다 하는 것이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 4번에 보시면 연금제도는 재정운용 방식에 있어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특징으로 나와 있지만 바로 강제적이다, 최저 수준의 소득 보장이다, 사회적 적합성, 사회적 적절성에 기여하고 있다,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권리의지가 권리의 행사이다. 이 기본 원칙 연금제도는 권리의 행사이다. 당연히 사회보험이니까 권리의 행사가 되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거기 쭉 보면은 증명된 욕구가 아니라 예견된 욕구에 예견된 또는 추정된 욕구에 기초하고 있다. 증명된 욕구가 아니라 그래서 6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뭐 거기 보면은 사적연금과는 달리 8번에 보시면 사회보험기금은 충분한 기금 조성 적립 방식은 아니다. 민간보험과 같은 사적연금은 완벽하게 정확한 완벽할 정도로 충분히 기금이 조성돼야 되지만 사회보험은 어느 정도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의 적립은 돼야 된다 하는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연금제도의 유형이 나와 있군요. 연금제도의 유형, 연금제도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금제도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의 유형. 연금제도의 유형에는 사회부조식이 있고 사회보험식 연금이 있고 또 사회수당식 연금이 있습니다. 사회수당식 연금이 있습니다. 사회부조식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와는 관계없이 철저한 자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극빈층, 노령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부조식 연금이 되겠어요. 사회부조식 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보험식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여를 출발점 전제로 해서 자산조사와는 관계없이 비자산조사죠. 사건 또는 법정 요건 구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보험식이 되겠어요. 즉 기여,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 중에 사건 또는 법으로 정해진 요건에서 60세 가입기간 10년이 되고 60세가 넘었다든지 아니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어떤 부상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사망 등이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 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여기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수당식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기여와도 관계없고 자산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비자산조사. 기여도 관계없고 자산조사할 필요도 없고 일정 조건 구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조세를 재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사회수당식이 되겠어요. 사회부조식 기여와는 관계없고
철저한 자산 조달을 통해서 밝혀진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사회부조식 연금에는 뭐가 있어요? 사회부조식 연금에는 바로 기초연금이나 또는 장애인 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부조식 연금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사회보험식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식 보험료라고 하는 기여를 바탕으로 해서 법으로 정해진 요건이나 사고 사건이 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여기에는 바로 국민연금이나 4대 직역연금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정 조건 구비자에게는 기여와도 상관없고 뭐 자산조도 할 필요 없이 일정 조건 구비자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당식 연금에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용되는 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회부조식, 사회보험식 연금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에 대한 내용이 476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76페이지는 여기 나오는 요약, 지금 그동안 뜸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쯤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연금제도에 불려보면 기여연금과 무기여연금,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 또 그러면 뭐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으로 이렇게 보는데, 기여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여를 전제로 해서 급여가 발생하는 연금은 기여연금입니다. 기여를 전제로 해서 급여가 발생하는 연금, 기여연금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보험식 연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여연금 운영자원을 사용자와 비용자 또는 자영자의 기여금에도 충당하는 방식, 기여를 전제로 급여가 발생하는 방식은 기여연금인데 2번에 먼저 나와 있군요. 그 옆에다가 국민연금, 직영연금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에 비해서 무기여연금, 기여와는 관계없이 급여가 발생할 수 있는 연금에는 기여와는 관계없이 급여가 발생할 수 있는 연금, 운영자원을 국가 일반예산, 즉 조세에서 충당하는 방식, 여기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다음에 연금급여액이 소득급여액과 연계되어 있느냐, 정액급여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데 정액연금은 기초연금 정도가 가까운 건데 일정 조건이 얼마 거기에서 이제 그 삭감하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죠. 소득비례에 의해서 기여금을 정하고 보험료를 소득비례 각출하고 그에 상응해서 정비례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해서 사회적 적절성이 고려된 비례에 의해서 급여를 제공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소득비례연금이 되겠어요. 소득비례연금. 공무원, 소위 국민연금이나 직영연금 등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에 비해서 정액연금에 가까운 성격으로서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정도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확정급여식 연금인가 확정기여식 연금인가. 우리는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보면 현 시점으로 연금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가 있다. 확정급여액이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선으로. 우리나라는 확정급여식 연금을 하고 있는데 급여액은 통상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으로 급여 산정 공식에 의해 미리 책정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여금은 확정되지 않은 방식. 우리나라 것이 바로 여기는 확정급여식이 되겠어요. 연금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과거의 소득과 소득활동기간. 과거의 소득, 이 말은 보험료, 기여금의 많고 적음과 소득활동기간, 가입기간이란 말입니다. 가입기간에 의해서 소위 연금이 결정된다는 것이 확정급여식이고 확정기여식은 기여금 또는 보험료율만 결정되어 있지 지급액은 결정되지 않은 거. 우리나라는 지금 1.2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 12분의 N이라고 하는 공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1.2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029년도에 적용되는 비례상수거든요. 국민연금에서. 현재는 매년 0.0,
1호씩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동 보험료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정 기여죠. 불확정 기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확정급여식 연금에 가깝고 확정기여식 연금은 아직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운용방식에 따른 분류. 재정운용방식. 재정운용방식에 따라서는 연금운용에서 적립방식과 부가방식과 그리고 수정적립방식이 있습니다. 자, 거기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연금운용. 연금운용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가방식이 있습니다. 수정적립방식은 쓰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적립방식이라는 것은 소득을 현재 생활을 위한 소비와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여기는 열심히 일한 세대는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많은 금액을 적립금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세대는 나중에 노후 세대가 평안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세대는 당연히 적립 저축액이 적기 때문에 미래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할 거예요. 여기는 결국에 세대 내 재분, 자기들끼리 열심히 일한 세대끼리 나누면 세대 재분배, 세대 간 공평성이 적용되는 것이 적립방식이 되겠어요. 이 적립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립방식은 결국에 장기적인 재정 추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놓고 썩혀 할 것이니까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추계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 이걸 투자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투기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립방식은 인플레이션 대책이 미흡하다. 싸놓기만 하니까. 이런 문제 등을 우리가 적립방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가방식은 나의 인컴을 현재 나의 생활을 위한 소비와 그리고 현재 노인세대 생계비로 일부 내놔야 될 이런 방식을 바로 여기 나오는 부가방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부가방식은 수익과 지출이 수익과 지출, 수지상등이 완벽한 운영으로 그달 벌어쓴 것은 그달 생활과 그달 노인 생계비로 다 해서 들어온 것과 나간 돈이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부가방식인데, 이것은 우리가 젊은 세대 또는 후세대, 뒷세대지요. 뒷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 집단적 앞세대 부양, 노인 부양이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위해서, 후손 세대가 앞에 선배 세대의 생활비를 책임져주는 바로 이러한 그것이 바로 세대 간 재분배라고 설명하는데, 장점으로서는 도입과 동시에 즉각 시행과 완전 지불이 가능합니다. 즉각 시행과 완전 지불이 가능하다. 도입과 동시에 만약에 지금 며칠 남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 달에 부가방식으로 연금을 실시한다면 바로 다음 달에
젊은 세대, 생산 가능 연령층에 있는 젊은 세대의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해서 바로 노인 세대의 통장에 입금시켜버리면 됩니다. 바로 이런 바이기 때문에 도입과 동시에 즉각 시행과 완전 지불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부과 방식이 되겠어요. 이 부과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대책이 강하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세대 간 갈등, 세대 간 인구학적 변동에 취약함으로써, 바로 이 인구학적 변동에 취약하다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가져올 거예요. 바로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에 바로 정립 방식과 478페이지에 있는 부과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쭉 노트 정리한 걸 가지고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수정 적립 방식은 시작 단계에서는 저부담 고급여를 약속하고, 약속해 놓고 정작 진행을 해가면서 부담액은 높이면서 급여액을 낮춰가는 방식, 점차 진행을 하면서 고부담화, 저급여화로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을 수정 적립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것 빠졌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기여연금이죠. 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아가는 기여연금이고,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작출했다가 그에 완벽 상응하는 정비례는 아니지만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한 비례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소득 비례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확정 급여식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있고, 수정 적립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연금에는 아까 본 것처럼 무기여 연금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국민이란 말에 빠졌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기여연금 방식이고, 소득 비례연금 방식이고, 확정급여식 연금 방식이고, 수정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국민연금 제도의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제 연금 제도를 넘어서 국민연금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는 주로 어떤 정책적 입장보다는 주로 법제적 입장에서, 정책론에서도 그리고 법제론에서도 어떤 기본 두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란 뭘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연금법 제1조 목적을 가지고 해서 문장 긴 것보다는 개관의 2번,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 모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되고 균형된 국민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국민연금 제도. 이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은 국민연금제도의 개요를 보면, 대상은,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은 무엇을 하냐면, 여기는 대상보다 사회적 위험으로 제시하는 것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천한다 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모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뭐예요? 거기 보시면 국민연금은 안정되고 균형된 국민생활 보장,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에 연역을 보면
연금제도 오면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 유신치하죠.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시행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적 입장에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자 의도했던 것은 1970년대였어요. 1970년대. 그래서 1970년대에 국민복지연금법을 통해서 소위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다양한 내의적 사양으로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이 되죠. 1986년에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 국민연금이 시행되지요.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7386889808 하는 것처럼 소위 1998년 시행은 99년이라고 하면 1998년에 전국민 연금시대, 전국민 연금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편주의 운영 이념이 현실화되는 것은 1998년부터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1973년, 86년, 88년 그리고 98년으로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 전국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1999년부터 전국민 연금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연금 정책의 분석을 보면은 국민연금 정책의 분석을 보시면 자, 법제론을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은 분석, 정책 분석 국민연금 정책 분석을 해보시면 대상은 누구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분석 보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뭐예요? 거주 요건, 인구 확정 요건의 연령, 그리고 국적 요건. 거주 요건, 전부 인구 확정 요건이죠. 또 그런가 하면 연령 요건, 국적 요건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다음에 급여는 뭘로 제공한다? 급여는 현금급여로 제공을 하되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으로 이렇게 급여의 종류는 현금급여로 4가지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은 당연히 사회보험이니까 노사정 3자 부담으로 국가지원금과 그리고 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인 보험료 모두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조세로서 국가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사회보장성 조세로 보험료를 징수해서 재원을, 그 때문에 국민연금 재원은 공공재원으로 운영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달, 딜리버리는 누가 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국민연금 정책을 이렇게 길버트와 스펙터가 제시한 정책 분석의 틀로 맞춰서 적어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걸 복습하면서 상세하게 세분화해 볼 겁니다. 바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에서 여러분 480페이지 그에 대해서 빠져 있는 것은 거기 가입 대상, 공단 뭐 쭉 있는데 그중에 가입자의 종류, 여기 이 대상에서 가입자의 종류 4가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놨다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거기에 한번 첨가해 놓으시고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법제론에 가서 법 조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순으로 해서 다시 정책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